시험범위 마지막입니다. 이 시험범위 마지막 이 부분은 반민특위 내용인데요. 반민특위와 농지개혁 중에서 반민특위만 시험범위입니다. 왜 반민특위만 시험범위로 했는지는 수업 마무리에 넣어보려고 합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인데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해방 이후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과제는요, 친일파 청산과 농지개혁이었어요. 해방 이후 우리 민족의 과제, 친일파와 농지개혁.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요,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라는 나라는 어느 나라를 멸망하고 세운 나라죠? 신라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세운 나라죠. 그러면 이 고려라는 나라를 세웠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신라라는 나라의 모순점을 해결하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겠지요. 고려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세운 조선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제일 먼저 고려의 모순점을 해결해 나가려고 했을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 구조로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사건 이후 어떤 체제 이후에 세워진 나라지요? 맞아요.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우리나라는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제일 먼저 이 나라가 만들어진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런 거겠지요. 바로 일제강점기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갔어야지. 그 문제점이 뭐냐면요. 첫 번째,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의 억압을 받고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친일파 청산은 꼭 필요한 일이었겠죠. 두 번째, 일제강점기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토지 문제였습니다. 농지개혁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이 두 가지 중에 먼저 친일파 청산을 배워볼게요. 친일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반민족행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족행위자, 반민족행위자 이렇게. 특별조사위원회라고 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게 되는데요. 일제 식민 지배에 협력했던 민족 반역자를 청산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꼭. 반드시. 그래서 재헌헌법의 특별 규정에 따라서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제정됩니다. 무슨 법? 반민족행위 처벌법. 그래서 국회 직속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얘를 네 글자로 줄여볼게요. 뭐라고 할까요? 반민특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 사람들도 다 줄여놓고 요즘에 우리들한테 요즘 것들은 말을 다 줄여서 말해 라고 하는데 그건 좀 모순이죠. 옛날부터 말이 긴 거를 줄이려고 했던 건 뭐 당연한 겁니다. 특별재판부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7천여 명의 친일 민족자를 선정했고요. 주요 인물에 대한 조사, 체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범국민적인 호응을 얻어요. 49년 1월부터 활동을 개시하는데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미워요. 이 속담을 잘 모르는 아이들이 많은데 시어머니는 뭐죠? 남편의 엄마죠. 남편의 엄마가 며느리한테 막 뭐라고 하는 것보다 남편의 누나랑 남편의 여동생을 시누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내 입장에서는 말리는 남편의 누나랑 남편의 여동생이 더 얄미운 거예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유는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머니들이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예.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미워요. 이 속담을 이야기한 이유는 일본도 얄밉습니다. 일본도 사실 싫습니다. 왜냐?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일본에 아첨하고 일본의 권력에 아첨하는 그 차들, 친일파들이 더 얄미웠을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는요. 근데 활동을 이렇게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좌익 반란분자 색출이 풍부한 경찰관을 잡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지침을 말하게 돼요. 근데 이러한 맥락은 요 맥락에서 살펴봐야 돼. 우리가 배웠던 미군정 시기. 미군정 시기의 목표는 뭐였어요? 목표는 현상 유지였습니다.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미군정의 목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군정은 친일파 청산이 중요할까요? 친일파이 아니라 친일파 미군정이 생각하기에 친일파 청산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좌익 색출이 중요할까요? 미군정 입장에서는 좌익 색출이 훨씬 중요해요. 친일파 청산은 뭐 자기랑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합니다. 뭐 친일파 청산? 보다는 좌익 국가 한반도의 공산화를 더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승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승만의 정치적 후원금을 대준 사람들을 살펴보면 거의 친일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일파 편에 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승만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승만도 똑같이 친일파 청산이 좌익 색출보다는 덜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승만이 연설한 걸 볼까요? 우리가 건국 초창에 앉아서 앞으로 세울 사업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난날에 구해돼요. 즉 뭐야? 지난날에 구해된다는 거는 친일파 청산이겠지. 앞날에 장애되는 것, 이건 뭐야? 좌익 색출이란 얘기겠지. 국가의 기강을 밝히기에 표준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관대한 편이 가혹한 형벌보다 동족을 애호하는 도리가 될 것이다. 라는 연설을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국회 뿌락치 사건이 발생하면서 반민특위 소속 국회의원을 구속해요. 갑자기 국회를 경찰이 둘러싸고요. 그리고 이 국회 안에 빨갱이가 있다는 명분으로 국회의원을 막 잡아갑니다. 결국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개정됩니다. 친일파 처벌기한이 50년 6월에서 49년 8월로 축소돼요. 반민족행위의 범위도 축소됩니다. 결국 유명무실화되고 말아요. 기소된 사람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이광수 같은 놈들 등 축소입니다. 이광수, 명예로운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창씨개명한 사람. 우리나라 창씨개명 1호. 뭐라고 하냐? 드디어 우리 민족에게도 일본 국민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우리도 드디어 일본인이 된다. 창씨개명 해야 한다. 막 그런 글을 싸제끼면서 사는 인간. 선생님은 거의 인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광수 같은 놈이라고 하고요. 사실 놈이라는 용어도 좀 어이없고요. 그냥 개새끼지. 실제로 사형이 집행된 거는 한 건도 없습니다. 대부분 감형이나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가요. 볼까요? 오른쪽 위에 표 볼게요. 반민특위 실적. 아까 대상자 몇 명이라고 얘기했죠? 7,000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취급한 건수 688건. 재판 종결 41건. 사형 1건, 무기, 유기, 고민권 정지, 무죄, 형 면제 등 41건만 재판이 종결돼요. 10분의 1도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고요. 취급되지 않았고 그 중에 10%도 종결되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 다른 나라의 상황을 볼까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은 민족들이 있어요. 프랑스, 그리고 중국. 프랑스 대부분 사람들 사형이나 다 처벌받습니다. 뭐 징역을 살거나 다 죄를 가려가지고 사형, 징역 이렇게 사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더 클래스 있죠. 중국은 공개 처형합니다. 그리고 무덤 이미 죽은 사람은 무덤을 다 파헤치고 시신을 불관 참시하고 시신을 막 불태워버리고 막 훼손시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확히 처벌을 합니다. 그래야 새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대한민국은 7,000여 명 중에 10분의 1도 재판을 취급하지 않았고 그 중에 10분의 1은 재판이 10분의 1만 재판을 받았고 그 중에 처벌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냐면 볼까요? 친일파, 친일행위를 했습니다. 본인을 처벌할 수는 있어요. 그죠? 본인은 야 너 친일했지 라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친일파의 자식은요? 친일파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처벌이 가능할까요? 아버지가 죄를 저질렀는데 얘는 사실 논의할 수 있어요. 가능하다.
이거는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식이라도 처벌해야 한다. 아니다. 아버지의 일인데 내가 처벌받을 필요는 있냐? 라고 이렇게 의견이 나뉠 수 있습니다. 근데요, 2020년은 이제 어떤 일이냐면 친일파의 손자 또는 친일파의 증손자예요. 선생님은요, 선생님의 할아버지는 친일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냥 소시민이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할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어머니와 선생님 아버지가 결혼하기 이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할아버지가 친일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선생님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제 없습니다. 당사자를 처벌하고 끝냈어야 됐는데 당사자를 처벌하지 못했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요, 친일파의 자식은 더 부자가 됩니다. 당연하겠지. 독립운동가의 자식은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그리고 독립운동가의 자식들은 불행하게 살아요. 재산이 없고요. 나라에서 주는 100만 원 안 되는 그 돈이 없으면 굶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친일파가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청산할 수 없어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한번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볼까요?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협병에 협력한 자,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문서에 조인한 자, 모의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재산의 전부나 2분의 1을 몰수한다.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거나 공민권을 정지하고 몰수할 수 있다.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해요. 일제히 자기를 받은 자, 밀정행위, 독립운동, 군, 경찰 다. 하지만 그 아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교과서 198쪽을 볼까요? 그러면 저항문학이랑 친일문학이 있는데요. 살펴볼게요. 이육사의 광야지요. 광야. 되게 유명한 시입니다. 지금 씨를 뿌리니까 이 씨가 싹이 나면 우리 독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백마 타고 오는 초인.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와서 이 광야를 싹 지나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절정.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아주 유명한 문구죠.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표현법 뭐지요? 잘 모르던데. 예, 역설법이죠. 무지개가 강철로 될 수가 없지요. 그리고 겨울이라는 게 역설법. 이거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고등학생 이러면 알아야 돼요. 윤동주 시, 선생님이 창시 개명할 때 이야기했죠. 윤동주 시에는 부끄러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교과서 198쪽 옆에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그날이 오면 시 좀 빡셉니다. 신문이 뭐라고 하냐면 그날 광복이 오면 자기가 까마귀가 돼가지고 큰 종을 머리로 종소리가 크게 날 때까지 머리로 쳐서 종소리를 울리겠다는 거야. 자기 머리 두개골이 깨져도 너무 행복해서 자기는 까마귀가 돼서 종소리를 크게 울리겠대. 머리가 다 깨지더라도. 상록수. 되게 유명한 소설입니다. 짧은 소설인데요. 이 정도 소설은 고등학교 졸업하려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공부하려면 이 정도는 읽어보세요. 반면에 끝까지 저항 문학을 펼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친일 문학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선생님 새끼들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노천명, 김알란, 서정주. 노천명 어떤 글을 써 제꼈는지 한번 볼게요. 노천명 대표적으로 이제 친일 문학을 발표합니다. 전쟁터로 선동하는데요. 전쟁터 선동합니다. 다 장난 아니에요. 막 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님의 부르심을 받들고서 막 뭐라고 써 제끼냐. 그냥 똥꼬를 제대로 빨아요. 남하면 군복에 총을 메고 나라 위에 전장에 나감이 소원이니니
나도 사나이였다면 귀한 부르심을 입는 것을. 아세아의 큰 운명을 걸고 우리의 수건을 뽑으며 영미를 치는 마당이랴. 뭐 그런 개 같은 선동을 합니다. 여자거든요. 노천명. 김환란. 환란. 이화여대 만든 사람이에요. 이대 만든 사람. 근데 이 환란, 이 새끼도 장난 아닙니다. 한국 여성으로서 사명을 완수했다. 이런 글을 막 써제껴요. 막 아세아 10억 민중의 운명을 결정할 중대한 결전이 바야흐로 최고조에 달한 이때 어찌 여성인데 잠자코 구경만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써제낍니다. 서정주. 교과서에 나오죠. 마스이 오장 송가. 가미카제를 빨아줘요. 그 자상특공대들은 그렇게 자살특공했지만 호는 우리에게로 벌써 왔대. 이런 미친 글을 막 써제낍니다. 서정주 인물을 조금 더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제일 나타내는 인물이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서정주. 출생 전북 고창. 그래서 전북 고창에 가면 서정주 생가가 있어요.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엔 친일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대표적으로 기회주의자입니다. 일본이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일본을 빨아줘요. 아주 제대로 빨아줍니다. 아까 봤죠. 가미카제 혼이 막 우리에게도 왔다는 둥 막 뭐 난리 막 칩니다. 서정주 반민특위 끌려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일찍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빨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이후에 쓴 시들이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2020년에 현재 대한민국 국어 교과서에 버젓이 실려 있습니다. 심지어요. 선생님 친구가 중학교에서 일하는데요. 그 친구 학교에서는 국어 선생님이 수행평가로 서정주 시를 외우는 거를 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 얘기 듣고 너무 화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모르고 국어 선생님이 그랬겠죠. 모르셨겠죠. 모르고 그냥 국어 교과서에 있으니까 외우라고 수행평가를 낸 것 같은데 그 결과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현실인지 알겠죠? 친일한 사람의 작품을 외우는 거죠. 똥꼬빠는 막 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요, 이 서정주 군사정부일 때는 독재정부일 때는 군사정부를 빨아줍니다. 제대로 빨아요. 막 빠는 한 글 한번 볼게요. 생일날, 대통령 생일날 이런 시를 써 제낍니다. 한강을 넓고 깊고 또 맑게 만드시니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한강을 넓고 깊고 맑게 만들어요? 이 인물이 누군지 한번 볼게요. 이 나라의 역사 흐름도 그렇게만 하시니요. 이결에 영원한 찬양을 두고두고 받으소서. 뭐라 얘기하냐? 86년을 흑자 원년으로 만드셨다. 국방을 튼튼히 하셨다. 국위를 모든 나라에 드날리셨다. 86 아세안 게임을 열어서 일본을 이기게 하고 일본을 이기게 한 게 이 대통령이래. 88 올림픽을 향해 꾸준히 달리게 하시고 더 못 읽겠네요. 역겨워가지고 이 누구냐? 하늘의 찬양이 두루 님께로 오시나이다. 지금 이 86년 88년이면 이제 역사를 조금 아는 아이들은 알겠는데 이 서정주가 빨아준 이 대통령 누구냐? 전두환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저렇게 이런 기회주의자로 살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군사정부를 빨아줬잖아. 제대로 빨아줬잖아.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국어 교과서에 아주 많이 실려 있어요. 서정주 시. 그걸 배웁니다. 막 어렵게 배워요. 많은 강사들이 막 가르칩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선생님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마지막 선생님이 시험 범위에 넣은 이유, 아까 수업 시간 마무리에 이야기한다고 했죠. 시험 범위에 넣은 이유는 이 내용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현실, 친일파가 청산되지 못한 이 현실.
이 문구를 꼭 가슴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시험이 끝나면 이제 가르침이 거의 없을 거거든요. 여러분이 수업에 사실 제대로 참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랑스럽게 살지는 못해도 부끄럽게는 살지 맙시다, 우리. 이 말이 뭐냐면 사실 일본이 지배했을 때 자신이 독립운동을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싶어도 자기가 지금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목숨을 잃기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침묵할 수는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자랑스럽게 산 건 아니에요. 그죠? 너무 거대 권력이 너무 무서워서 그 권력 때문에 침묵할 수는 있어요. 자랑스럽게 살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부끄럽게 살지 말아야죠. 부끄럽게 사는 건 뭘까요? 같은 민족을 등쳐먹고 친구들을 등쳐먹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부끄럽게 사는 거예요. 이거는 그 과거에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왜냐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 중에서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기 힘드니까 선생님한테 잘 보여서 점수를 더 잘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대학 가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에 가면 공부하기 힘드니까 학점 잘 받기 위해서 공부하기 힘드니까 그냥 교수님들 똥꼬 빨면서 그렇게 빨아주면서 성적 잘 받으려고 하는 애들이 존재합니다. 회사에서는 안 그럴까요? 똑같아요. 회사에서도 자기가 개발하는 것보다 그냥 라인 타서 승진하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는 너무 잘못된 일이 있어도 이 권력이 무서워서 여러분, 권력이 무서워서 침묵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내가 잘못될까봐 또 내가 지켜야 될 가족이 있다면 권력이 무서워서 침묵해야 될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 자기 뛰어넘는 그 권력을 등에 업어서 또는 자기 주변 인물들을 다 등쳐먹으면서 올라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부끄럽게 살지 맙시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상황 충분히 옵니다. 그래서요, 이 문구를 꼭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럽게는 살지 못해도 부끄럽게는 살지 맙시다. 시험범위를 낸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어두운 이야기만 했는데요. 친일파 청산이 이렇게 해결이 안 됐잖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어떠한 결정을 했냐면요. 2004년에 친일 인명사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친일파를 직접적으로 처벌하지 못하지만 친일파의 행적을 적는 사전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친일파를 역사에 박제시켜버립니다. 이건 필요하지. 서정주 인물 치면 나와요. 여러 인물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좀 이 서정주 인물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서정주만의 일은 아니겠죠. 더 많이 헤쳐먹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더 헤쳐먹었지만 처벌받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이 정도는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자랑스럽게 살지 못해도 권력이 무서워서 침묵할 수는 있어도 부끄럽게는 살지 맙시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